오늘 그 워싱턴을 방문 중인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과 보이스 오브 워싱턴과의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1년 만이에요. 워싱턴에 언제 오셨습니까? 워싱턴 작년 10월 1일 나왔으니까 네. 11달 만에. 예, 13달 만에 1년에, 왔거든요. 거의 1년 만에 오셨군요. 근데 이제 이번 어저께 도착하셨죠? 어제, 예. 이제 일정을 잘 소화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오늘은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이렇게 백악관 기자들과 또 각 나라에서 파견된 특파원들 그리고 일본 기자들 이건 참 이래도 없는 이례적인 일이 그거 다 우리 만들어졌습니다. 공화당이란데 이 사람들이 다 와준다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동을 네. 했고 제가 그럼 다 감동했죠. 우리 이제 조원진 대표님이 그 정도로 유명해지셨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화당이라는 것을 제가 그동안에 알린 데 대해서 보람도 있지만 저 이제 한국 돌아가는 얘기를 묻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그 정광은 목사라는 분이 크리스찬 목사면서 이제 애국 운동을 시작하면서 뭐 자한당하고 합치자 우리 공화당을 또 어떤 때는 매도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자한당하고 합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뭐 자유한국당하고 뭐 지금은 선거법 문제가 걸려 있어서 좀 뭐 합당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힘들고요. 네. 단지 하나 좌파가 연정 체제로 갔는데 우파가 연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중에서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탄핵에 대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 탄핵됐다는 걸 다 아는데 탄핵 주동 세력들뿐만 아니라 탄핵을 했던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숙고 대제가 있어야 되고 특히 주동 세력들은 정치계를 떠나는 것이 맞다 이래 보는 거죠. 네.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지금도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라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보고 사죄하라 하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다. 그거는 국민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대부분의 국민들은 김무성,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임 정치가 좀 필요하다. 네. 그들 때문에 나라가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지금 뒤집어지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자기들이 다시 한 번 더 정치를 하겠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내년 선거를 이제 4월에 앞두고 있으면서 무조건 우파들이 합친다고 다 될 일도 아니고 서로가 잘못을 따지고 나서 클리어를 한 가운데 서로 합치자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란 분이 대통령이라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그게 한데 문재인 씨가 어쩌면은 총선에 박근혜 대통령 카드를 쓸 수도 있어요. 그게 아주 역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면서 석방이라는 것을 딱 카드로서 아주 자기들이 마음 좋은 아저씨처럼 해서 잘못하면은 야당끼리 부딪히게 해서 그 표를 자기들이 가져가는 그런 고도의 전략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안일하게 탄핵 정국에 대한 반성 없이 그냥 묻고 뭐 선거나 치르자 이렇게 가면은 보수 우파는 망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라 이런 입장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분은 원래 대한민국이나 국민만 네. 바라보고 또 그것만 걱정하는 분이라서 지혜롭게 잘 하시라 봐요. 네. 그러면은 보수의 분열보다는 보수의 확장 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전제는 뭐겠습니까?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고 그냥 뭐 모여서 합치자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아까 정광훈 목사 얘기하셨는데 정치는 종교하고 분리가 돼야죠. 그럼요. 뭐 기독자유당이라고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큰 뭐 영향력이 없다 저는 그래 보고요. 뭐 그것은 지금보다는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대한민국에서 교단 혹은 뭐 정파 종교에 의한 정당이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해라 이런 네. 입장이 강하시고 네. 뭐 그래 되면은
정광훈 목사가 하는 그런 정당들이 어떤 형태를 취할 건지 그거는 뭐 조심스럽게 저는 그래 갈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뭐 나무 당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싶은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조 대표님은 앞으로 이 그 우리 공화당의 입장은 어떠한 이스로 스트레이트로 간다. 스트레이트로 지금으로 봐서는 자유한국당이 변하지 않고 저리 가면은 누군가는 자유한국당의 변화 혁신 개혁을 선도에 가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자유한국당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반성할 건 반성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또 확실한 개혁을 하겠다. 우리가 개혁이라는 게 뭐 우파 정당 개혁부터 하자. 그리고 정당 개혁을 이루고 그리고 이 국회 개혁, 정치 개혁까지 가서 올바른 정치를 이 판에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탄핵의 상황들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불법 탄핵에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뭔가 그것은 정치를 바꾸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치를 바꾸는 그것도 우리가 이번 4일로 총선에 내년 있을 7월 총선에서 그런 정치의 행태를 바꾸는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그 이제 미국에서 볼 때 문재인님만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일체는 다 예의주시하면서 한국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이 제거됐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어떨 것인가? 누가 나올 것인가? There's no leader 아직도 없다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 보는 시각은 예. 그래서 아마 이 총선을 통해서 네. 대선까지 약 한 18개월 정도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이 저 사람으로 가면은 다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침탈이라든지 이 체제에 대한 도전 또 역사에 대한 침탈 이런 네. 거는 없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국민들은 이 뼈아프게 이번 좌파 정권에서 우리 느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잘못 뽑으면은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정치인들이 있고 배신의 정치를 하게 되면은 나라가 망할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대단히 예민해져 있어요. 여기는 우파 정치인 중에서 누가 과연 다음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를 수호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다시 이룩하고 또 한미일 삼각연대를 통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제압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국민들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총선 이후에 대선까지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이제 우파 지도자들 간에 이제 경쟁이 있었겠죠. 거기에서 국민의 선택은 하나로 선택해 줄 거다. 뭐 대선은 대통령 선거는 단일 후보로 나와야 안 되겠어요. 뼈 아프게 느껴봤지만은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시간은 있다 충분히 그래 보는 거죠. 지금 이제 두각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보다는 총선 이후에 또 부각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총칼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현재로 미국이 볼 때도. 그럼 그 전쟁의 종식을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문재인하고 전면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욕심을 갖든 안 갖든 이 판은 그래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자생 빨갱이라 그러죠. 토착 빨갱이 세력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것이 다시 국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 그 다음에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택할 문제잖아요. 본인이 어떻게 한다의 문제는. 그런데 지금의 이 싸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죠. 근데 왜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 가지고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이 나더라고요. 그건 가짜 뉴스잖아. 전부 사기가 다운됐지 않습니까? 그런 가짜 뉴스. 근데 뭐 우리 공화당은 그동안에 뭐 엄청난 엄해도 받고 네. 대통령께서 뭐 그래 말씀하실 분도 아니고 아마 그 누군가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우리 공화당을 좀 이간질시키려고 하는데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공화당에 대한 지지나 그 신뢰는 뭐 대단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오늘 또 비디오를 보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기자님들도 있고 이제 그 동안에 제가 또 많이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오늘 제 자신도 깜짝 놀라서 성령이 폭발되듯이 그냥 감동을 받아서 안수를 주시고 그러는데 저도 처음에 우리 그 조 대표님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바로 그 비디오였었어요. 처음 탄핵됐을 때 막 타겟을 하니까 국회의사당에서 나가면서 오히려 야유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조 대표님 그 야유에도 불구하고 이건 잘못됐다고 서갖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은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사과를 안 했다고 해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민들이 심판할 거예요. 네. 저는 정치하는 사람으로 어떤 정치인, 어떤 위정자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잠시 언론 방송에 속아서 다른 길을 갔지만은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저력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빼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살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거의 80% 이상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네. 단지 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덮어 씌워버린 거 아닙니까? 말도 못하게 만들고 인신감금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누가 불인가 그 불의의 세력이 누군가 분명히 역사에 단죄가 있어야 된다. 헌정사상 죄 없는 대통령이 헌정이 중단되고 권력을 찬탈당한 상황인데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그냥 선거에서만 우리가 이겨보자 하는 것은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불의의 나라, 거짓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 저도 아주 철저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이것을 밝히지 않고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로움은 없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거짓의 탈을 벗기고 네. 불의의 껍데기를 벗어 던져야 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한민국이 보일 거다 이래 보는 거죠. 이제 미국에 지금 두 번째 오신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꼭 내가 달성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어떤 각오를 가지고 미국 진출을 하게 됐습니까? 아무튼 오늘 사실은 어떤 정치인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컨퍼런스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전희박 기자께서 대단히 준비를 잘 해주셨고 또 진정어린 우리 공화당에 대한 애정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이 녹아서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감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석을 하셨는데 참석 와서 뭐 미국 기자들도 많았지만 미국, 독일, 일본, 터키, 영국 뭐 등등등 아프가니스탄까지 기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수많은 나라의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와서 2시간 반 가까이를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전무후무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다 탑들이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래 보고 다음에는 유엔 쪽에 한번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유엔에도 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문제, 북한 인권 문제 이것을 가지고 좀 해볼 생각입니다. 유엔은 제가 그때 9월달에 유엔 총회 전에 가서 그 인권위원장 만나서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우리가 오자마자 알바가다디의 사망 소식을 들었는데 미국이 저는 북핵이 폐기가 안 하고 저렇게 이제 거짓으로 계속 가면은 어느 순간에 김정한한테 대단한 보여주는 경고를 한 거예요. 너 가불면은 이렇게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북핵 폐기가 어쩌면은
북한의 카드가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북한은 그래도 폐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뭐 과학자가 살아 있고 기술의 그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살아 있잖아요. 언제라도 다시 복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핵을 포기하더라도 폐기하더라도 언제라도 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드러내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김정은을 잘 요리하고 있어요. 잘 요리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속였는 또 속이는 대가를 받아. 그렇게 되면은 대가를 알 바그다디를 통해서 너도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자. 한국으로 봐서는 저기 ISIS의 알 바그다디의 사망은 한국으로 봐서는 대단히 좋은 소식이다 이래 보는 거죠. 샘플로.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 이제 조원진 대표님이 보수 우파로서 활동을 아주 열심히 태극기를 하다가 최근에 진보 우파가 갑자기 나왔어요. 근데 그 진보라는 것에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좀 혼선이 오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되게 말씀해 주실 수 지금 없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저는 뭐 선언을 했죠. 대한민국에 보수 정당은 없다. 다 이제 나오는 정당은 보수 아류 정당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보수 정당은 망했다고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좌파들이 진보를 가져갔는데 이번에 조국 사태를 보고 2년 반 동안의 진보 좌파 정권들의 행태를 보니까 너희들은 진보자를 쓸 수가 없다. 가장 폐쇄적인 수구 좌파들이었다. 그래서 좌파들이 이제는 쉽게 진보자를 못 쓰잖아요.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 우리가 보수의 가치라는 그 국가의 정체성 또 안보 뭐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인권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보수가 가져갈 가치는 가져가되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취적으로 가자. 진취적인 것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70년간 보수 정당이 놓치고 있었던 거 웰빙적이라든지 뭐 또 조금은 부정부패적이고 조금은 가진 자의 입장 뭐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털어버리자. 그리고 그쪽 부분은 우리가 진보의 개념을 들고 들어오자. 그렇게 해서 개혁하고 변화하고 그 혁신할 수 있는 그 부분의 진보의 부분들은 우리가 가져오겠다. 그리고 중요한 가치, 보수 정당으로서의 중요한 가치, 우파 정당의 가치는 그대로 지키자. 그래서 좌파들이 거짓말했는 진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보 우파의 모습은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뤄나가고 그다음에 혁신에 앞장서는 매일매일 일신우일신하는 그러한 모습의 진보가 필요하다. 막 그런 입장에서 진보 우파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용어로는 진보 우파라고 정리를 하지만은 진보적이다, 진보적 우파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더 이상 국민들이 좌파 진보, 진보 좌파, 진보 정당 이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이제는 더 이상 진보 좌파들한테 속지 마시라. 그들의 민낯은 진보가 아니었고 가장 수구적이다. 그래서 쇄국 수구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수구좌파. 지금까지 없었던 일들이죠. 수구가 구구좌파라고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파 보수적인 사람들한테는 진보가 마치 좌파한테만 진보자가 붙여진다고 지금까지 생각했거든요. 보수하고는 이거 안 어울린다고. 미국하고 볼 때 우리가 같이 갈 때는 여기는 그냥 어그레시브이나 아니면은 그냥 컨servative냐 이거 두 가지로 그냥 나눠지지 가면 다른 게 없죠.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토착 우리 대한민국의 토착 빨갱이들은 예. 복잡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뭔가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이번 조국 사태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는 진보가 아니다. 근데 혼자 연구해서 요즘에 아무튼 우리가 전략팀들이 있어서 던졌어요. 진보 좌파가 뭔가
또 진보 좌파가 나갈 길이 뭔가 이래가지고 이제 전문가들 또 교수들 그리고 우리가 기본 틀을 가지고 던져놨어요. 아직까지 최종 채택을 한 건 아니고 던져서 여러 의견들을 지금 듣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취적은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다른 방향으로 그래 안 갈 겁니다. 뭐 우리가 제가 말한 거는 진보의 표현은 이꼬로 개혁, 변화, 혁신. 그다음에 보수 우파의 가치 이꼬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우파,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조 대표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조 대표님은 어느 정치인보다 알려져가 있습니다. 이미 백악관 기자들이 다른 사람 정치인 이름은 몰라도 That guy's 태극기 들고 하는 그 가이라면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유명해지셨는데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빠짐없이 다 바쁜 중에도 왔는데요. 앞으로 만약입니다. if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조 대표님이 콰이도 같이 이게 만약이라 그랬습니다. 콰이도를 잡아라 해서 어떤 선택권이 주어진다면은 would you accept that?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은 동맹국가로서 미국이 이제 나름대로 판단하게 할 거 아닙니까? 우선 국민들의 민심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또 지금까지 우리가 한 길을 가는 것은 미국 정부가 우리 공화당은 미 대사관에서도 그래요. 우리 공화당은 성조기를 들고 몇 년간을 저러고 있다. 그런 진정성들이 좀 전달되기를 바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 컨퍼런스를 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쭉 준비를 해왔는데 조 대표님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알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동안에 내가 많은 인식을 시켰습니다. 근데 받아들이더라고요. 왜냐 일단 박근혜 탄핵이 잘못된 데 대한 것을 지적하고 용기 있게 나온 지도자. 오케이. 그걸로만으로도 그 사람 대치시고 과연 이 사람한테서 우리가 뭘 얻어볼까 하고 오늘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주 흐뭇해하시고 자기들이 많은 정보를 가져간다. 아마 이래서 이제 앞으로 참 우리 조 대표님의 입지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더 많이 발전하시고 더 용기를 가지시고 알겠습니다. 열심히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참 싸워주십시오. 오늘 백악관 출입 기자분들이 수십 명이 오셨는데 네. 그것은 아무튼 우리 공화당이 굴종하지 말고 네. 용기 가지고 아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싸움을 네. 확실하게 해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제 보니까 억울하다. 그러니까 그분도 확실히 구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여튼 be proud of you. 오케이. Thank you. 살짝 진압. 오케이. 용기를 가지시고 감사합니다. 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정 잘 소화하시고 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은 우리 공화당 조원진 공동 대표님을 모시고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과 대담을 나눴습니다.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